네, 안녕하세요. 이스쿨 운영 사례 발표를 맡은 광신중학교 배재현입니다. 이제 제가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 소개를 좀 해드리고, 그다음에 광신중학교 저희는 농구부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구부에 대한 소개를 해드릴 거고, 여기서는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여러 학교 운동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개인 종목과 단체 종목의 이 대회 일정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게임을 하다 보니까 보통 3일에서 4일 정도를 이제 학습 결손이 발생하는데, 이는 각 학교 운동부의 특성에 맞춰서 좀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제 운영 사례 알려드리고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학교는 이제 서울 관악구에 있는 학교이고요. 이제 재단 내에는 광신중학교, 광신고등학교, 광신방송예술고 이렇게 세 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제 광신중학교, 광신방송예술고 이렇게 두 학교에서 농구부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학교 지금 농구부 아이들인데 참 좋으면서도 미운 아이들인데 한번 광신중학교 농구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이제 전자슈터 김현준으로 이제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제 광신중학교 이제 선배님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문경은 선수는 아마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람보 슈터로 유명한. 그리고 지금 현재 삼성생명 블루밍스를 이끌고 있는 이제 임금배 감독님도 이제 저희 광신 출신이십니다. 원주 DB에서 뛰었던 이제 유성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희 광신중학교 코치님으로 계시고요. 이제 서울 SK에서 뛰고 이제 1월달에 은퇴를 하고 현재 광신 방송예술고 A 코치로 일하고 있는 김건우 코치님입니다. 저희 학교 농구부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실제 운영 사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2020년 9월에 처음 감독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이제 감독으로 부임을 한 시기 자체가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당시에는 뭐 행정적인 처리만 하면 됐고, 이제 본격적으로 2021년부터 이제 운동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게 됐는데, 제가 1년 내내 대회와 훈련을 따라다니면서 본 결과 학생 선수들이 어떻게 학습을 하고 있는지 이런 현실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몇 가지 문제점을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먼저 이제 대회 참가 후에 학교 생활에 부적응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당시 2021년만 하더라도 중간에 휴식일이 있는 경우가 있어갖고는 본선 진출을 하게 되면은 5일에서 6일 정도를 학교를 빠지게 됐는데, 그러면은 이제 주말까지 끼게 되면은 거의 일주일을 학교를 안 나가게 됐죠. 일주일 동안 학교를 안 나가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학습의 그런 계속성 이런 것들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학생 선수들에게 실질적인 학습에 도움이 없다는 걸 알게 됐고요. 이게 형식적인 이스쿨 수강이나 부모님들의 대리 이스쿨 수강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사교육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거나,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결국에는 이제 학습에서 좀 소외되는 그런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에 이런 문제점들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최저학력이 미달되는 이런 경우도 많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이를 해결하고자 2022년도에 이제 이스쿨을 이제 활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아이들에게 학습을 제공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한 경기를 하다 보니까 휴식 시간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냥 하루 종일 멍하게 있거나 장난만 치거나 아무것도 안 하면서 쉬는 모습이 너무 그런 모습을 보고 싶지 않고, 좀 더 학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줄 수 있었으면 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학기 중에 확인과 그리고 대회 기간, 시험 기간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지게 되더라고요. 이 세 가지 시기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학생들에게 학습을 독려함으로써 이제 공부하는 학생 선수로 좀 더 발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요 운영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기 중 이스쿨 학습, 그리고 대회 기간 중 이스쿨 학습, 시험 기간 중 이스쿨 학습, 그리고 독서 프로그램을 또 따로 운영을 해봤습니다. 먼저 학기 중 이스쿨 학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대회 후에 즉시 배정을 했습니다. 이게 대회가 조금 시간이 흘러서 배정을 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또 잊어버리게 되고 또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대회 후에 즉시 배정을 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제 지나가면서 만날 때나 그리고 단체 메시지방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수강을 독려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부모님들이 대리 수강을 해주거나 아니면 형식적인 수강을 막기 위해서 이제 테스트를 제가 직접 했습니다. 이 테스트라는 거는 뭐 크게 별 다른 건 아니고 이제 이 이스쿨 자료실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여기에 있는 교재를 통해서 반드시 학생들이 알아야 할 만한 내용들을 직접 제가 테스트를 했고요. 그 대회 기간 중에는 직접 이스쿨을 수강을 했습니다. 숙소 내에는 요즘에 그 TV들이 전부 다 연동이 잘 되어 있어서 노트북과 연동을 해서 이스쿨을 직접 수강을 하고 이제 사이트 내 학습 자료를 이제 준비를 해가서 대회 기간 중에 이제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그 시험 기간 중에는 이제 저나 아니면 코치 선생님 감독 아래 자율학습을 실시했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학기 중 대회 기간 중 이런 이스쿨 학습이나 그리고 개인 학습 이런 것들이 시험 기간 중에 마무리되는 이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는 좀 더 학생들에게 독서라는 거를 좀 더 보여주고자 독서의 효과를 좀 더 알게 해주기 위해서 학기나 대회 중에 독서 시간을 편성해서 운영을 했고 독서의 생활화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이제 이 모습은 저희가 숙소에서 모여서 이제 대회 중에 이스쿨을 수강하는 장면이고요. 물론 처음에 할 때는 아이들이 굉장히 낯설어하고 그렇게 썩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쿨을 보고 나서 이때 이제 영어를 했습니다. 제일 테스트를 하기 쉬운 게 영어 단어였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영어 단어 테스트를 했고요. 그리고 시험 대비해서 야간 자율 학습을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운영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기와 대회 중에 이스쿨 학습을 했더니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스쿨 시스템의 실질적인 활용이 됐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스쿨 자체를 실제적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스쿨 수강에 대해서 인식이 많이 변화하였습니다. 이거를 형식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학습으로 좀 더 연결할 수 있을까? 학교 학습에 어떻게 하면 연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인식이 변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면학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대회 중에도 계속 무언가 그 어떤 학습이라도 한다는 것, 그 학습에 대한 의식을 심어줌으로써 그런 학습의 계속성 이런 것들이 생겨서 흐름이 유지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루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스쿨 수강을 하고 이제 영어 단어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저녁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하기로 했는데 저녁 식사 시간 아이들이 서로 영어 단어를 물어보면서 이거로 테스트를 어떻게 하면 통과를 할 수 있을지 영어 단어가 뭐가 나올지 본인들이 외우지 못한 게 무엇인지 이렇게 영어 단어를 소재로 대화를 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여러 대회를 같이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느꼈던 점은 그러니까 아이들은 휴식 시간에는 무언가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는데 이제 제가 주도해서 학습으로 유도를 했고
그리고 결국에는 아이들이 그 대화의 소재가 이제 학습에 이어지는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면학 분위기가 조성이 되다 보니 최저학력 미달되는 학생들이 감소했고요. 결과적으로는 또 생활 태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학습 태도의 변화가 일어났고, 그리고 학교 생활에서도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훈련 자세도 전반적으로 다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학습에서 소외가 되지 않다 보니 일반 학생들과의 관계도 많이 회복이 됐고,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학습을 학급에서 주도하는 이런 모습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독서를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독서 시간을 마련을 하다 보니 이제 아이들이 독서 습관이 형성이 돼서 독서에 대한 인식도 많이 개선이 됐고, 스스로 독서의 필요성을 체감하는 경우도 많이 봐왔습니다. 이스쿨 실제 활용 팁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학습 자료실을 활용한 테스트 방법이고, 두 번째는 자료를 활용한 이제 배정 교과 교육 과정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홈페이지 상단에 나의 강의실 이제 학습 자료실 여기로 들어가셔서 나의 강의실 들어가셔서 학습 자료실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학기 교과 콘텐츠 여기서 필요한 과목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기 보시면 뭐 단어 수거 정리 아니면 강의 음성 파일, 교과 교재 이렇게 필요한 자료를 검색하신 후에 다운로드를 하셔서 필요하신 대로 맞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주로 단어장을 활용한 테스트를 많이 했습니다. 생각보다 아이들이 단어를 많이 모르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라고 아이들도 깜짝 놀라고. 하지만 그만큼 굉장히 유용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재 내용을 확인한 후에 이제 학교 진도와의 어느 정도 연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각 교과 선생님들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전 과목을 다 아실 테니까 이게 좀 더 수월할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은 유튜브 그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만 마지막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작년에 중학교 그 담당 교사 연수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하게 됐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교육개발원의 이스쿨 담당자분들을 잘 알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스쿨 담당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시스템을 개선해 주시고, 그리고 시스템을 안정화시키는데 많이 도움을 주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스쿨이라는 시스템은 결국에는 스마트폰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폰은 아이들이 쓰면은 게임을 좋아하는 학생이 쓰면은 게임기가 돼버리고, 전화만 하면은 전화기가 되고, 유튜버가 사용하면은 촬영 도구가 되는데, 그만큼 시스템이라는 거는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스템의 활용도가, 그 시스템의 가치가 결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이스쿨이라는 시스템을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의 이제 제가 소개해드린 사례가 여러 선생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